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말 그대로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셨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극도로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하셨고, 의사가 방금 말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딸이 가벼운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쩌면 영양이 부족하거나 호르몬 균형이 깨졌을 것이라고 여기셨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이 실수하신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평범한 하루 아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평소보다 더 피곤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눈은 흐릿하고 피부는 창백하며 침대에서 내려올 때 머리가 어지럽고 마치 오래된 열병을 앓고 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급히 손을 대어 딸의 이마를 확인했지만 딸의 체온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의 창백한 얼굴과 건조한 입술에 더 큰 걱정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몇 일간 딸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딸은 자주 어지럽다고 말했고 가끔은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져서 쓰러질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을 굽혀 책상에 얼굴을 묻고 배를 움켜잡고는 괴로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는 딸이 가벼운 감기에 걸린 것일 수도 있고 아마도 날씨 변화로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물도 많이 마시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봐도 딸의 상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딸은 구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딸이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소화불량이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지 않고 아침마다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배가 아픈 듯 손을 잡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딸이 점점 더 활동을 하지 않고 자주 가만히 앉아 있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을 어머니는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던 딸이 이제는 가끔씩 놀자고 하면 고개를 저으며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딸이 단순한 감기 증세일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딸이 점점 창백해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딸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 심하게 구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 모두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10살짜리 아이가 왜 이런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걸까요?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린 걸까요? 그날 바로 가족은 딸을 집 근처의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는 길에 딸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가끔씩 눈을 감고 어지러움을 참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쥐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처음에 딸이 소화불량이나 빈혈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청진기를 딸의 배에 대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자 즉시 가족에게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병원에서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아무도 이 결정이 끔찍한 비밀을 열어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가족은 곧장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의사는 딸이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딸의 왜소하고 여린 모습으로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감염이나 빈혈, 호르몬 문제와 관련된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딸의 배를 초음파로 검사하여 증상의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의 의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서 크게 떠졌고 손은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종양도 아니고 일반적인 소화기 질환의 징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10살짜리 소녀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의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는 초음파 기계의 각도를 조정해 실수가 없었는지 점검했지만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딸의 배 안에는 실제로 태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의사는 딸의 부모를 쳐다보며 걱정과 의심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의사가 말한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딸이 가벼운 병에 걸린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어쩌면 영양 부족이나 호르몬 불균형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거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들은 것을 믿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초음파에서 본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를 확정짓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순수한 눈빛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당황하는지, 의사가 왜 그렇게 긴장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검사를 마치면 의사가 약을 주어 예전처럼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도 몇 알의 약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의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심지어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환자의 건강에 책임을 다하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을 지닌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며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 아이와 가족이 이 충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였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의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 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실수를 피하기 위해 의사와 가족은 추가 검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딸의 혈액을 채취하여 임신 호르몬인 히시지 농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검사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데 거의 완벽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동시에 그는 더 정밀한 초음파 검사를 요청하여 이것이 단순한 종양이나 신체 내부의 이상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드문 의학적 사례가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의학 역사상 기록되지 않은 미스터리일까? 결국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그 결과지를 손에 들고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딸의 HCG 수치는 매우 높았고, 이는 딸이 실제로 임신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실수나 오해가 아닌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주임 의사는 수백 건이 이상 사례를 다뤄왔지만 10살짜리 아이의 검사 결과를 보고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아가 실제로 딸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고, 이것은 초음파,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사의 오류나 절차상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했으나 세 번째, 네 번째 검사를 반복하고 경험이 풍부한 동료들과 상담한 결과 모든 데이터가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이끌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임신 중이었습니다. 결과지를 손에 들고 의사는 그 충격과 함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요하게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고 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의 상상력을 넘어선 무언가일까? 의사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그의 가슴은 아프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실을 어린아이가 마주해야 할까? 그 아이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꼬아 잡은 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가족들,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해명을 기다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낯선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너에게 뭔가 했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의사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의사 선생님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은 두려움이나 고통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함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을 뿐, 마치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만난 적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요.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의사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았다면, 그럼 태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의학적으로 전혀 해명되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의사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의학 선례로는 10살 소녀가 외부의 개입 없이 임신한 사례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소녀는 뚜렷한 사춘기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신의 주장은 더욱 터무니없게 됩니다. 이론상 생식기관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의 몸은 자연적인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의사, 가족, 사회의 눈앞에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학대 사례였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상한 의학적 현상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여전히 충격과 눈물, 그리고 어린아이의 고통에 빠져 있었고, 의사와 그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어린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순수함과 혼란이 가득한 둥근 눈, 저는 임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나이가 어리지 않았고, 더구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의아한 눈으로 저를 보는지 더더욱 몰랐습니다. 의사는 나를 바라보더니 손에 들고 있는 검사 결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아이는 이제 잔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한가운데서 의사의 뺨에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이 사건이 이상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어린 소녀가 겪어야 할 고통 때문이기도 하다. 의사들이 그녀의 진료 기록과 초기 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소녀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징후가 당신이 성관계를 가졌고 신체에 성적 폭행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나요? 이로 인해 의료진과 아이의 가족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10살이고 사춘기 전이며 정상적인 생물학적 관점에서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까? 의사들은 그녀의 자궁에 태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더 심층적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 이상한 임신 과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DNA 검사 결과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아가 실제로 완전한 유전 코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외부 정자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의학 역사상 보기 드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간의 극히 드문 현상인 단위생식의 한 형태에 대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단위생식은 난자가 수정 없이 배아로 발달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파충류, 상어, 일부 새 등 일부 동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식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문서화되지 않은 의학적 상태나 희귀한 질환이 이 특이한 임신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분비 장애, 유전자 돌연변이, 심지어 환경적 영향과 같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설득력 있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없습니다. 그 소녀의 가족도 딸이 다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10살짜리 딸이 사춘기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다가 그런 이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붙잡고 이것이 일종의 의학적 실수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그녀를 여러 번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과가 바뀌기를 바랐지만 모두 그녀의 뱃속에서 태아가 실제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상황에 직면하여 의사들은 산부인과, 내분비학, 심리학, 유전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켜 대규모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과 더불어 합병증이 생길 경우 어린 소녀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외 여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가 유출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적인 생물학적 현상일 수 있으며 의학 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데 소녀가 상처를 입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거나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이상한 의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이 이것을 해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는 영원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을까? 항상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던 그녀의 가족은 이제 혼란과 두려움의 폭풍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게다가 가족들도 점차 병원에 찾아오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소녀의 할머니는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손녀를 꼭 껴안고 그녀의 상황을 계속 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이상한 가설을 논의했지만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아직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어린 소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모두가 울고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요. 나에겐 모든 것이 그저 이상한 복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가족이나 병원이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며칠이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의료위원회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태가 정상적인 생물학적 법칙을 완전히 어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의사들을 걱정하게 했고, 어떤 의사들은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소녀를 치료하던 주치의는 그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담겨있지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의 순수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 돌연변이인가? 아니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진실이 있는가? 이 소녀의 이야기는 의료계에 골칫거리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기적일까? 초자연적 현상일까? 아니면 풀리지 않은 의학적 미스터리일까? 의료위원회는 모든 과학적 측면을 고려한 후 외부 수정 없이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거부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일 수도 있고 가족과 소녀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소녀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녀가 자신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살 임신 소녀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자 여론에서 곧 충격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일련의 가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의 상황을 생각하며 혼란스러움과 동정심을 표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가 그렇게 큰 사건에 직면했으니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살 소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가족과 의사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이는 드문 의학적 현상이자 결코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일까요?
이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니 불안과 슬픔이 솟아오른다. 이게 감추되지 않은 학대인가요? 일부 여론은 이 이야기의 배후에 끔찍한 학대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의사들이 공격의 명백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학대 사례도 있는데, 특히 신체와 정신이 아직 발달 중인 어린아이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족이 의사와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로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아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의 슬픔과 아동 보호에 대한 요구, 진짜 원인이 무엇이든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주변의 위험에 취약하다는 경고의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교육부터 아동의 이상한 징후에 대한 긴밀한 감시까지 포함됩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통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고한 아이들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론은 여전히 이 사건의 모든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곧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모든 사람은 이 10살짜리 아기가 인생의 여러 사건을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보살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이 10살 소녀의 이야기는 정말로 미스터리입니다. 현재도 의사들과 가족들은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이 특별한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결되지 않은 의학적 미스터리가 있는 걸까? 아니면 아무도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진실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의 댓글 섹션에 남겨주세요.